제일 이제 중요한 건 공급 공고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공급, 제가 이제 뒤에 부록으로 저기 그 수요 공급 몰라가지고 뒤에 넣어놨잖아요. 이게. 네. 이제 뒤에 부록으로. 안 뜯었습니다. 예. 이 안에 공급량하고 수요 공급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하고, 또 한 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반영돼서 그렇거든요. 그 특성을 알아내야 돼요. 제주도라든지. 네. 그리고 뭐,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임대. 예, 임대가 또 많고, 광주는 전남분들이 광주를 많이 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런 지역이 약간 특성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구수 대비해서 아파트 수거든요. 서울은 아파트 공급을 못해서 16.5%밖에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대부분 다 20 몇 프로죠. 22, 23, 24, 이렇죠. 23에서 20% 예, 후반대. 예, 요런데 광주가 많죠. 28%죠. 근데 전남은 한번 보세요. 18%죠. 요거 두 개 합하면 어디 되는 줄 아세요? 22%예요. 그래서 전남분들, 평균 내면? 예, 전남분들 광주가 산 거예요. 대구도 한 1% 많죠. 조금 많죠. 네. 근데 경북도 좀 적거든요. 요거 두 개 합하면 조금 떨어지면서 또 평균 맞춰가요. 아, 평균 사면. 그 경북이 대구 산 거죠. 그래서 20%만. 그러니까 아파트, 제가 이제 아파트는 서울이 아파트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적기 때문에 경기도 많이 빠지거든요. 평균보다 적잖아요. 그 아파트도 여긴 경쟁이 있어요. 여긴 구축도 사도 돼요. 16.5밖에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여기는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아파트 선호가 낮아요. 그래서 9%여도 사기에는 조금. 그렇다. 리스크가 원래 수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건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아, 세종은 새롭게 지어서 많은 거예요.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22에서 23은 다 맞춰져 있다. 신기하다. 통계는 못 속여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공급을 대비시켜서 시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지역 특성을 알려면은 지역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거기 이제 소장님들 많이 이야기 들어야 봐야 되고, 또 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통계도 해석도 해야 되고, 왜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같은 인구에서도 왜 여기는 거래가 많이 나왔냐, 여기는 왜 거래가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양양 아시죠, 양양? 양양 가보고 싶습니다. 네, 막 요새 막 그 스키 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속초 이런 데 있잖아요. 그 10만도 안 되거든요. 거긴 거래가 많이 나와요. 10만 도시가 거래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거긴 거래가 많이 나온다고요. 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놀러온 수요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 놀러온 수요가 관광을 온 수요도 수요예요. 그 수요가 뭘 자극할까요? 임대를 자극하거든요. 임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들어오냐? 수요가 들어오고, 수요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매 거래도 많고 공급량도 많고 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만 활성시켜도 우리가 인구 줄어들어요.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비교해놨어요. 상주, 뭐 속초 이런 데 같은 인구인데 속초가 거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쉽고요. 제가 그런 걸 조금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근본을 찾아서 많이 공부해요. 근본. 예. 이 전세 상승률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상승은 우리 주택시장 성장이다. 기업의 매출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뭐 전세가율이 우리 어떤 의미냐, 우리 주택시장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래. 그 근본을 있다. 그 전세 수급이 어떤 의미에서 오냐, 뭐 전세 수급의 의미가 얼마냐. 그 어떤 도시는 왜 100만 도시인데 왜 요 거래가 어떤 도시는 100만인데 거래가 뭐 만약에 뭐 2만 나왔다 그러면 왜 2만 나오고 또 이 도시 100만인데 여기는 왜 3만 나왔을까? 이 뭔 차이가 있나 이런 걸 좀 저는 공부하거든요. 뭐 대전과 대구라든지. 네. 광주하고 이제 우리가 광주라든지. 대전은 똑같잖아요. 인구가 거의 비싸고 대전이 조금 많은데 수요는 우리가 광주가 또 많거든요. 근데 수요가 광주가 많은데 광주의 어떤 변동성은 또 낮아요. 그럼 왜 광주의 변동성이 낮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대전 같은 거 왜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높지 이런 거. 그럼 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아, 구축이 높습니까? 가격이 높아요.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구축이 가격이 좀 높습니다. 왜 그렇죠? 2012년부터 공급 못 했거든요. 세종에서 공급 다 하면서. 세종에 공급 다 하면서 대전에 신축이 적어요. 대전 신축이 되게 적다고요. 신축 비율이. 그러니까 신축이 없으니까 구축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세종을 도저히 갈 수 없는 분들은 그래서 구축 가격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공급 못 해서 그렇고 신축 공급 못 해서 그렇고. 그래서 대전에 신축을 엄청 지금 강조하거든요. 신축 적기 때문에 항상 신축에 관심 가져라.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통계가 나오게 되면요. 통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주택자 스탠스 쭉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수도권은 괜찮죠. 수도권은. 지방은 이제 조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신축이나 이제 지역을 조금 이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경쟁이 없는 것들은 조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도권은 저는 다주택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예. 세금 문제가 지금 걸리긴 한데요. 종부세 문제도 지금 뭐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문제는 취득세잖아요. 되기는 힘들죠. 돼 있는 분들은 굳이 뭐 그걸 내가 매도해서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 매도했다면 상급지로 옮겨 타야 되죠. 무조건 반드시. 반드시. 예, 해야 되죠. 그게 답이죠. 상급지 안 가면 손해예요.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 예.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갈 곳은 떴어. 예. 올라갔죠, 지금. 네. 많이 올라가. 내 거는 안 올랐고. 내 거는 또 좀 버벅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2, 3억을 더 줘야 되는 상황. 이게 뭐지?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됩니까? 예. 돈이 없는데요?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예. 어떻게 구해서라도 지금 근데 가는 건 맞아요. 갈아타야 됩니까? 이게 단기간에는 돈을 조금 많이 금액이 많이 들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길게 보면은 그게 이제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조금 길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 효과는 있습니다. 결국엔 지역과 지역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요. 서울 수도권 한번 보세요. 아니 지방하고 차이 한번 보세요. 예전에 지금 뭐 똑같이 30%였어요. 비율이 3배. 예전에 10억 할 때 30억 했잖아요. 네. 지금 대구가 15억 하는데 지금 여기는 50억 돼 있다고요. 4배 되게 생겼습니다. 3배 돼도 지금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고요. 그게 지역과 지역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타는 게 맞고요. 상급지로. 그리고 시간을 보내야 되죠. 내가 늦었으면. 어차피 가격이 반영됐으면. 그냥 제각비라 치고. 예. 시간을 보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끌이라도 해서 가야 됩니까?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적당한 영끌. 적당한 연끌을 한번 하셔야 된다. 예, 뭐, 이제, 내 소득 안에서 하시면 되죠. 뭐. 지금,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갈아타기를. 예. 지금 뭐, 이제 옮기는 분들 보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옮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두 분 다 뭐, 또 소득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대출도 충분히 나오고, 뭐, 또, 기본 또 이제 자산이 있고, 또, 기존에 사는 지역이 또 괜찮고, 이런 분들이 또 더 이제 좋은 지역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소득이 보니까 개인 소득이 아니고 요즘은 맞벌이 있잖아요. 맞벌이 하면서 생기는 그런 소득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맞벌이도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는 의사분들 결혼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공사는 공사끼리. 유튜버는 유튜버끼리.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소득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둘이 합쳐서 2억이 넘고. 맞습니다. 그런 분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옮기죠. 우리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르다. 와, 뭔 돈이 저랬나 싶어도, 예, 돈 있더라는 거죠. 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청약 넣는 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죠? 와, 그거 뭐 20억, 40억, 이거 뭐 지금 뭐 20억, 이거 어떻게 다 넣잖아요. 우리가 거기는 또 뭐 한 번씩 뭐 몇백억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현금 좀 샀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어. 어나더 레벨. 예,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인 시장이거든요. 그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이니까 공통적으로 맞벌이하고 해서 그런 정도의 소득이 해서 움직이는 사회는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 움직이는 그렇게 뭐 잘못된 판단 아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서울이 핵심지는 정말 많이 올라갔고 핵심지가 아닌 곳도 지금 조금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들. 지금 가격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된 데. 네. 그런 지역은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죠. 곧 반영될 거니까. 구축이라도요? 예, 구축도 괜찮죠. 서울은 구축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작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비아파트가 많다니까. 그리고 자가 보유율이 낮아요. 서울은요. 서울은 50%도 지금 안 될걸요. 아직도. 40 몇 프로, 50% 넘게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네. 그런 지역 아파트에 유주택으로 있다는 거는 되죠. 구축이라도. 물론 이제 상승률은 떨어지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발판해서 이제 계속 옮겨가는 거죠. 안 사는 것보단 구축이라도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맞습니다. 국토부에 다녀왔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다녀왔어요. 내용은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88 대책 이후에 정책의 효과를 아마 조금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답니까? 국토부에서는? 시장을 안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공급을 늘리고 비아파트를 매수하고 네. 그리고 뭐 추가로도 대책들을 계속 나올 건데
네.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이 맞나 안 맞나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장에 얼마나 먹힌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먹힐 것 같습니까? 비아파트는 지금 뭐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벌써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공급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죠. 그 신축으로 매입하겠다 했으니까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고, 이제 분양은 이제 재건축도 활발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키겠다 해서 근데 언제 이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분양하고 입주하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파트로서는 이제 일단은 좀 늦었다고 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서 얘기해 주셨습니까? 응, 늦었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뭐 상기 시도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걸 조금 이제 기대하고 이제 아마 홍보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또 보니까 뭐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유휴부지. 부지나 그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학생들 없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지들 이용해서 또 단기간에 공급하겠다 하고 개인들을 조금 배제시키고 대기업 참여시켜서 아마 공급을 하려는 뭐 그런 측면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 자꾸 들어가면 좋은 시장은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투자자도 하고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이 해야 되는 시장이 맞아요. 우리 주택시장을 조금 건전하게 가고 네. 주택 문화를 조금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묵구구식이에요. 임대 문화가. 정부에서 비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어떻게 공부하면 다르겠죠. 원가를. 예, 원가를 해서 얼마에. 근데 하나도 안 낳는다고 하면 누가 공급해요? 그렇죠. 고생만 하고. 적정한 이윤을 좀 보장해주고 공급을 하면 그걸 매수한다는 건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일단 뭐 발표는 그렇게 했잖아요. 신축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전세를 통해서 놓게 되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역전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젊은 층들을, 청년 수요를 좀 빼겠다는 전략이죠. 근데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은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좀 과하게 하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하게 또 공급이 많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한 주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공급 안 하거든요. 과하게 준비해놔도 시장이 나빠지면 멈춰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준비는 늘 과하게 하고 시장에 넣으면 멈춰오면 되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가 있잖아요. 광주 같은 도시가 공급이 굉장히 고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광주가 11,000에서 12,000 정도 수요인데 그 사이에서 계속 있어요. 공급이. 그러니까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수요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 공급이 고르게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체크해서 수도권이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공급이 이제 뭐 개인 민간에서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PF 해가지고 뭐 또 시행사 거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공급. 네, 그래서 이 가격 잡기 힘든 거예요.